상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에 제2차 예산결정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구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최재형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세서 18조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억 5,320만 4천원이 증가한 388억 7,007만 3천원이며 부서별 세입 내역은 명세서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명세서 39조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4,120만 원이 감소한 2,232억 9,448만 6천 원이며 부서별 세출 내역은 명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주정차 과태료 부가징수 공공운영비 5억 7,880만 원을 삭감한 53억 3,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의 승인 요청된 명시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일반회계 명시 2월 사업입니다. 회계과 소관 총 2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명시 2월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명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고향사랑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 51쪽입니다. 2026년도 말 고향사랑 기금 조성액은 2025년 4억 1,155만 3천 원을 포함해서 4억 3,583만 8천 원을 예상됩니다. 자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 운영 계획안 56쪽부터 59쪽까지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조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7,247만 2천 원이 증가한 156억 2,0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명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9조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5억 8,606만 4천 원이 증가한 2,450억 8,8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족 총무과는 전년 대비 50억 2,061만 6천 원이 증가한 2,123억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03쪽 임용장 제작, 각종 시험 관리 등 인사행정 운영비에 4억 4,390만 7천 원, 10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 복지 지원에 65억 3,446만 7천 원, 108쪽부터 114쪽 공무원 인건비로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기타직 보수, 연금 부담금 등 1,987억 4,8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결과 우편물 발송비 2천만 원이 삭감된 1억 6,97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부조급여는 300만 원 삭감된 3억 2,34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사업 1억 원이 삭감되어 43억 9,026만 2천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116조 자치행정협치과는 전년 대비 33억 4,074만 6천 원이 증가한 104억 3,7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19조 제9회 지방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36억 3,244만 9천 원, 121조 주민자치의 지원사업비 8억 3,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비 11억 4,398만 원, 131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관리에 7억 4,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조 회계과는 전년 대비 5억 8,710만 4천 원이 증가한 72억 3,1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34쪽 행정사무기 임차의 용역 등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지원으로 6억 8,500만 원, 인건비, 일반 수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등 시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43억 1,0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정보통신과는 전년 대비 2억 5,732만 5천 원이 증가한 42억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41조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 7억 2,424만 원, 142조 정보통신 운영 10억 3,5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결과 지방행정 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대체 구입비 976만 원 삭감된 8,784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안장비 노후 교체비 1,679만 원이 삭감되어 1억 5,111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145조 민원행정과는 전년 대비 2억 5,915만 9천 원이 증가한 30억 8,1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 사업비 7억 9,824만 5천 원, 148조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비 13억 2,4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조 종합관제사업소는 전년 대비 1억 3,860만 1천 원이 감소한 14억 3,1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4억 7,776만 1천 원, 152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력 운영비 8억 4,2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특별하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하게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746만 6천 원이 감소한 55억 9,1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유지관리비 16억 2,894만 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 및 노후 설치 교체비 2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불법 주정차 노후 스위치 교체비 470만 원이 삭감된 4,2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수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어제 뭐 전반적인 그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항만경제실 실장님하고 좀 토의도 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좀 오갔었는데 행정자치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뭐 특별하게 포함해서 한 3.82%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2,352억에서 2,442억으로 세출 예산이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총무관은 뭐 인건비 상승률 정도인 것 같고요.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 협치과가 47%가 증가가 됐어요. 예,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비 예, 36억 계상했습니다. 33억이 증가돼 있습니다. 회계과 8.8%, 정보통신과 6.5%, 민원행정과 9%, 종합관제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삭감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감액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 수량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네.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하던 사업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쪽으로 특별회계로 뺀 이전한 게 부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특별 회계도 전년도보다 조금 감액됐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노설비라던가 이렇게 시스템 교체 이런 기존에 2025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연속 사업이 아니고 이제 단년도로 종료되는 종료되는 사업이죠. 사업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제도 이제 항만경제실 실장님하고도 좀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지금 일반 회계가 31억이 감액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평택 시민분들께서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31억 감액되고 평택시 경제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 이제 관변단체에 있는 단체장님들이나 일반 회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어제 분석을 좀 해보면 그렇진 않더라라는 거죠. 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완전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완전 세입 세출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뭐 이런 예산이 굉장히 큰 한 560억, 6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치하면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도 한 560억 정도 증액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는 게 맞지 단순히 그냥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우리 평택시 종합 예산이 31억이 감액이 됐다라고 뭐 보도 자료나 일반 홍보 자료에 이렇게 넣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뭐 예산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구 2025년도에 평택시 공직자 인력 운영비가 1,474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2026년도가 1,524억, 50억이 증액이 됐어요.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맞겠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좀 궁금했어요. 평택시 전체 공직자가 평균 급여가 얼마나 되나. 단순 산출을 해보면 한 6,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 비교를 해보면. 맞습니까? 그럴 겁니다. 나눠보면. 조직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은 2,369명입니다. 2,369명. 그
지금 예산서를 보면 2,333명으로 이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산출이 된 것 같은데 출연기관 인원은 몇 명이에요? 알고 계세요? 출연 기간은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상당히 하겠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출연 기관이 새로 이제 설립되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뭐 문화재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컬 푸드재단도 정식 직원이 한 20명 되고 기간제까지 아마 50여 명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데. 맞습니다. 그 재단이 생기면서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이번에도 또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 관리를 잘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체계적인 이게 조직 관리를 통해서 인력 재배치 문제도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출연기관이 이제 생기면서 그쪽에 그 업무를 보던 일반 공직자분들이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총괄적으로 예산만 출연금으로 그렇죠. 전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그 출연기관이 설립되고 확대되면서 그거를 관장했었던 그 부서의 인력 재배치 문제도 분명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부서는 일이 차고 넘치고 어느 부서는 소위 얘기하는 꿀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꿀보직이라는 게 뭐 일을 많이 하고 승진을 잘하는 부서가 아니라 별로 일을 할 게 없어서 그냥 숨어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스스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저한테 뭐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부대끼는 부서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기피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통해서 이런 좀 그 조직 간의 어떤 뭐 갈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소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이 4,000명, 5,000명밖에 안 되는 면동 같은 경우에 팀장이 5명이 있다. 인구가 4만 명, 5만 명이 가는 동에 팀장이 2명, 3명밖에 없다. 문제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 시장님 마지막 뭐 임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손을 조직 진단을 해서 손을 좀 대주십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네.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네. 말씀하셔서 예, 전체적으로 좀 검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인원을 굳이 채용 안 해도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처음에 8대 시위에 들어와서 다른 지자체하고 인구 그러니까 공직자 1인당 인구 비율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 물었더니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출장소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인력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편성돼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3개 시군 통합 운운할 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재배치를 잘 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을 함으로써 인력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뭐 표현하긴 그렇지만 쓸데없는 인력 뽑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예산 절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 인력 운영비가 50억이 더 증액 편성됐어요. 적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재배분을
주십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직 재배치 문제는 우리 평택시가 꼭 한 번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 서비스 지원 사업 그 우편물 발송비가 2천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거 삭감 돼도 큰 문제 없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네네. 그 지금 우편물이 3년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지금 뭐 올해랑 작년도에는 조금 우편물이 좀 떨어졌어요. 예, 금액이 그 전년도에는 좀 높았는데 그래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을 문제 것으로 없습니다. 보입니다. 네. 그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무인방범 시스템 뭐 이해가 되고요. 출입 통제 시스템 용역비가 4,400만 원이에요. 이 구체적인 어떤 산출 내역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근태 관리 시스템, 통제 시스템을 이제 용역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에 의한 그 어떤 그 통제 가동 시간이 어떻습니까? 가동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시위라든지 어떤 급박한 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 그때 좀 저희가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태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읍면동 뭐 사업소 전부 다 전부 다 지문 관리하시는 인식기가 거예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근태 관리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 용역비는 좀 별도로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 되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출입 통제 시스템에 저희가 직원들이 들어갈 때 지문을 찍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청에 중앙에 2군데, 서쪽하고 동쪽하고 이제 4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직원들이 신분증을 찍어도 되고 지문을 찍어야지 이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서 그게 지금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무조건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4페이지 그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2억 8,6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 고용보험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네, 네. 저희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저희가 그 전체 정원 수의 3.8%를 장애인을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매년 장애인을 저희가 뽑고 있는데 필기 시험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그 벽을 좀 넘기가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장애인 계셨던 분들이 장애인으로 계신 분들이 또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평균 한 달에 19명 정도 그렇게 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전체에서 한 91명 정도 장애인이 있어야 그러면 되거든요. 이분들은 이거 말고 별도의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까? 별도의 고용보험은 납부하진 않는데요. 아, 납부하지 않고 이걸로 대체하는 것. 저희가 이제 벌금을 내는 거예요. 벌금. 예, 그런 개념입니다. 벌금. 네. 이해했습니다. (20페이지) 직원연금 지급금 지원 이 부조급여도 300만 원 아니, 이게 3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 저희가 이게 왜 300만 원이 삭감이 되죠? 저희가 부조 급여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든지 가족이 뭐 사망했을 때 이제 그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작년도보다 저희가 올해도 조금 낮게 해서 아니 25년도보다 낮게 해서 26년도를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더 감을 하였습니다. 오 500만 원 깎아도 돼요? 그러면? 아니 이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이 맞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3천만 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춤형 복지 점수 그 지급도 1억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문제 없습니까?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실비를 단체보험에 실비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실비는 지금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을 하고 주지 않거든요. 근데 단체보험이랑 복지 포인트랑 그 예산이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비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그때 이제 변동은 있습니다만 매년 좀 잔액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 공무원 해외 직무 연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3억 사업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 대상은 누굽니까? 이게 지금 직무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국외로 우수 사원 뭐 뽑아서 이렇게 보내 주는 엽입니까? 31페이지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글로벌 정책 연수엽이. 예, 글로벌 정책 연수는 저희가 지금 장기 근속 공무원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 퇴직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분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1인당 얼마 책정된 거죠? 1인당 최대 350만 원 350만 원. 이내입니다. 네, 이 전액 소진이 됩니까? 전액 소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퇴직자나 이런 분들이 획일적이지 않을 텐데 전년도에 3억이고 금년도에 3억이면 좀 여유 있게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예. 퇴직자도 해당이 되지만 저희가 장기 근속 그 인원을 6급 이하 1년에 공무원. 인원을 딱 정해 놓습니까? 인원을 딱 정해놓지는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5명 정도 실시를 그래서 하였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전액 소진이 되는지. 네, 이거는 거기다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이 부분은 인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인기 많겠죠. 네. 보내주면 좋죠. 회계과 두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공용 차량 유지 관리가 있어요. 공용 차량 통합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본청 공용 차량 141대 1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네. 이것은 본청 공용 차량이라고 하면 출장소나 뭐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 출장소도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부서별로 안 하고 출장소 뭐 총무과나 이런 데서 별도 관리를 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5대 이상 공용 차량이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본청처럼 이렇게 그 통합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뭐 지난 그 8대 때도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일괄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집행부 답변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라고 이제 답변이 있다가 그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이제 회계과에서 일괄 이제 통제를 좀 하고 있어요. 잘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읍면동은 아직까지는 읍면동에서 그냥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네, 읍면동은 이제 그렇죠. 뭐 한 2대 정도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 가입을 해서 좀 이제 결과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출장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있으면 보험회사들이 이거 입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한두 대 이런 거는 보험회사들도 이제 최소한 수십 대는 돼야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찰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대 미만은 개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일괄 통제를 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읍면동처럼 그런 사정이 있는 곳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게 뭐 효율적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또 옳은 판단이겠죠. 저는 이게 공용 차량 통합보험료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청에도 무인경비 용역 시스템 가동하고 있죠. 거기 총 예산이 한 2,6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지금 이 유인 경비를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관공서에 다 지금 무인 경비로 지금 다 네네, 돌리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행감 때에도 좀 강하게 지적을 해서 이번에 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도 엄청 많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무인 방범 시스템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관리 지금 뭐 이 출입구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옛날 구의회도 같이 통합 관리하시는 거죠. 아마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무인경비 시스템. 지금 본청 같은 경우가 2,600만 원 무인 방범 시스템 용역 체결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도 거의 같은 가격이에요. 거의 같은 가격. 그리고 안정리 예술인 광장 같은데 적지 않은 그런 그 관리 주체에도 1,700만 원인가 1,800만 원인가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물론 그 건물의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틀릴 수 있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통합 발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업무가 다 이제 틀리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들이 일부 다 틀린 데가 있으면 그 틀린 데들이 전부 다 별도 분리 발주를 해서 쓰는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통합 발주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과장님을 만날 기회는 이 자리밖에 없어서 제가 더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 이제 무인 경비는 이제 총무과에서 이제 본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이제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을 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평택호라든지 이런데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관여하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관여하고 문화재단에서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는 한 군데에서 통합하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한번 저희들이 경기도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차량 통합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올해 최초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무인 경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다가 아마 그것도 이제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이제 총무과가 이제 담당 부서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차량 보험에 대한 그 통합 관리에 대해서 8대 때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때도 지금 과장님과, 그때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당시 과장님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보험 발주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답변을 처음에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정보통신과 그 장비 대체 구입 있습니다. 9,700만 원에서 감액이 976만 원, 10%를 감액을 했는데, 이거 네트워크 무슨 스위치 같은 것을 2대를 구매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이거 10% 감액하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L4 스위치 2개를 도입을 한 건데, 이 네트워크 스위치가 기존 장비랑 기술성이나 호환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이 가격 산정은 그 조달청에 있는 3자 단가 제품 나와 있는 걸로 기술성이 보장이 되는 제품으로 저희가 구입 단가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10% 감액이 되면 저희가 품질이 더 떨어지는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택시 전체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보안 사고도 많고 해서 그 보안상 악성 코드나 이런 게 새롭게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나 그 암호화 장비 같은 경우는 기술 지원이나 그런 보안 관련 그런 펌웨어 뭐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겠습니다. 정보보안 강화 사업 뭐 이것도 10%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술성이나 보안 이런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단가를 잡은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게 10% 감액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좀 제품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관리나 운영상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은 반드시 다 반영을 해서 제품이나 성능이 되는 걸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개수 조정 꼭 시에 좀 뭐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단 삭감을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종합관제사업소 불법 주정차 노후 스위치 교체 사업, 이것도 10% 감액이 됐어요. 네. 이것도 금방 정보통신 과장님이 얘기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노 스위치 교체를 입찰로 해서 이제 다른 업체가 될 경우 연계된 장비의 호환성 문제나 이런 게 좀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로 제3자 단가 계약에 의한 조달 구매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 사항이라서 좀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 종합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 경쟁 입찰을 안 하고 조달 그 종합 쇼핑몰에서 구매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나 이걸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이거를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비싸니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얘기고 그 법적 근거 주시고요. 경쟁 입찰 하면 안 되는 그 근거 주세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면 저희가 경쟁 입찰은 가격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입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규격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품 규격, 일반적인 규격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품 서비스가 안 되거나 기술 지원이, 그러니까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 지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제품들이 도입을 되면 저희가 그 가격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자 단가로 이거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자 단가는 기술 지원이나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조달청에서 다 저희가 검증이 보안 검증이나 됐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서 이 제품들로 구매를 했었어요. 네. 아니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같은 상임이라서 보충 질의하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가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지 왜 지나고 나서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가를 미리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이걸 책정을 한 거예요? 저희가 조달청에서 단가를 확인하고 여기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그날 상임위에서 좀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명을 우리는 뭐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이아 일단 씨는 마무리하고. 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도 말했지만 확실한 설명들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들을 갖고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국장님. 아니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들의 세운 예산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상임에서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고 와서는 여기 와서는 다시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임에서 제대로 표현들을 하시던가. 네, 의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그 부서에서 이제 적절한 의지를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을 이제 이해 설득을 시켰던 게 맞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상임위원회의 그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왜 됐는지, 상임위에서 왜 됐는지, 또 이게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다시 한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무시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알아야 할 의무가 있겠죠. 권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관제소 차량 파손 배상금도 일부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뭐 문제 없습니까? 이런 거는? 이것도 예비적 그 예산이잖아요. 네, 예비비성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제 견인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한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대물로 해서 피견인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차가 고가의 외제차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저희가 이거를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반영을 꼭 해야 될 상황이다. 네, 그래서 직원들이 좀 아니, 불안해하고 소식껏 말씀하세요. 괜히 쫄지 마시고요. 네. 그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견인차 임차료 사업에서 7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네. 이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하면 일반 사륜차만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륜 오토바이도 이륜차 포함해서 이륜차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견인차 배상금이 올해 좀 집행률이 10월 기준으로 50%대로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까지 집행한 거는
지금 그거보다 더 이렇게 한 최종 12월까지는 80% 정도 집행 전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고덕이 활성화될 경우 무단 방치 차량 처리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고독이라고 하면 고독의 그 근로자 노동자들 네, P5 뭐 예.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이륜차, 고덕에서 이륜차. 이륜차나 이런 게 또 방치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그러니까 돼서 집행부에서는 네. 그 감액된 700만 원도 좀 조정을 다시 해주셨으면 예, 올해보다 좋겠다는 좀 취지로 많이 지금 발생할 말씀하시는 것 거죠.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개수 조정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이제 짧은 시간에 이 광범위한 예산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됐었던 내용, 조정됐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분히 개수 조정 시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남정 의원입니다. 우리 그 행정자치국 전체 내년 본예산이 약 한 90억 정도 증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총무과가 50억, 자치행정협직과가 33억, 회계과 5억 8천, 정보통신과 2억 5천, 민원행정과 2억 5천, 종합관제소가 4억 6천이 감액이 됐고요. 그 종합관제사업소가 4억 5천 정도가 감액된 뭐 사유는 뭡니까? 일단 저희가 올해는 뭐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또 기존에 노후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렇게 시행하면 연속으로 계속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 고지서 달성하는 우편 요금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4억 정도 감액을 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이 사유는 2024년 11월에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던 거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하면서 우편 요금을 그만큼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평택시 내년 전체 예산이 2조 4,283억에서 전년 올해 연도 대비해서 일반에게 특별에게 해서 31억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에게는 감액된 게 거의 없고 특별에게 해서 31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올해 그 추경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크게 그 증감된 예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총무 그러니까 행정자치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관리 아닙니까? 관리? 뭐 인원 증감이라든지 총무과는 50억 정도 증감된 그 내용이 뭐 인원 증원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인건비인데요. 그러니까 인건비 네네. 인건비 저기 상승률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자치행정협직과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년에 6월 3일 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이제 증액돼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한 33억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재정 운영 목표를 보면은 투자 우선순위 사업 설정으로 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재정 운영으로다가 시정 핵심 사업 집중 추진을 하겠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평택시에. 그다음에 이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및 미래 산업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사회 약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양질의 복지 사업 추진으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한다라는 재정 운영 방향이 평택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잘 첨작을 좀 하시고 내년 예산을 잘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서별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업명세에서 1쪽을 보시면은 사업설명서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그 사업비가 있어요. 3억 3,400만 원. 여기에 이제 산출 내역을 보니까 450만 원의 그 항원 항습기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기록물 관리 시작한 지가 얼마 됐어요? 시작한 지가 1년 됐나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오래됐습니다. 지금 지금 그 담당하는 임기제 직원도 2명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그 시스템 구축 2013년도에 됐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공개적으로 기록물 관리 운영을 한 지가 예. 2013년도. 예. 그러면은 그 항원 항습기 그 4대에 대한 부품 교체 이런 비용 같은데 항원 항습기가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모르시죠? 저희가 지금 지하에 서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원 항습기를 지금 계속 가동을 하는 상태인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쪽에 그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해 추경 때 1,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이 태극기 달기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죠?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죠? 새마을에서도 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바르게 살기 거기서도 하고 그러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 해는 바르게, 한 해는 새마을 이렇게 연차로다가. 그건 아니고요. 예. 공무원에서 신청해서 선정을 공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 추경 때 1,600만 원이 왜 예산이 남았어요? 행사가 겹쳤거나 그 태극기 다는 행사가 이제 그 국경일이나 뭐 겹쳤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개항을 안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겹쳐서 아마 좀 예산이 그러니까 감액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제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연이어서 이제 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항하고 내리는 횟수가 이제 줄게 되었습니다. 이거 공모 사업할 때 신청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민간 위탁할 때? 그 전년도에도 공모사업 들어갔을 때도 새마을단체 한 군데에서 군데만?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그 사업비는 들신대로 뭐 태극기 그 꽂는 거를 좀 숫자를 늘리더라도 예산을 남겨서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협직과 우리 뭐
총리장님들 그 뭐 체육대라든지 사기 진작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 예산이 적다고들 증액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항상 하시죠? 총장협의회에서. 예, 그 워크숍하고 체육대 비용을 좀 증액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니, 좀 항상 예, 예. 항상 그 얘기가 나오죠.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는 걸 이해하셔서 예, 금년에는 내년하고 동결했습니다. 그 77쪽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는데 이게 네. 고향사랑 기부제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고향사랑 예산. 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고향이나 거주 지역의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기타 예,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기부하신 분은 세액공제를 하고 답례품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기부받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그다음에 주민 복리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부하시는 분이 어느 그 항목에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그거는 이제 그 복지국에서 하는 거는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고향사랑 기금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이나 주민 복리 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부터 기금의 1억 정도는 저희가 한 4개 사업 정도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평택시에? 아, 저희 이제 관에 이제 출향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자매결연 맺은 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쪽에 해서 이제 기부하시는 게 1년에 한 1억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답례품 비용을 뺀 한 1억 정도, 1억에서 1억 천 정도를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데요. 연말 되면 한 4억 1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기금 사업을 1억 정도 하고 그 뒤에는 좀 더 하면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그 분들이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시도록 홍보 좀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137쪽 보시면은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네. 지금 그 평택시에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있죠? 읍면동별로 있는데요. 29개 지대가 있고 연합대가 있어서 총 30개입니다. 연합대 하나. 네, 연합대는 하나입니다. 그 연합대가 좀 한동안 시끄러웠지 않았어요? 연합대장 뭐 선출 문제로 해가지고. 아, 지금은 좀 안정화돼 가지고요. 정리가 됐습니까? 네,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연합대장님 누구세요? 이주 대장님이십니다. 서정동에 사시는 분? 네네. 서정동에 사시는 분. 그럼 순찰차가 몇 대가 있어요? 순찰대는 지금 저희가 1년에 4대씩 하고 있는데요. 10대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하고 후년 정도 하면은 후년하고 한 2, 3년 안 정도 지대별로 되면은 다 예, 지대별로 이제 배치가 한 대씩 다 지금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180만 원씩 이제 분기별로 180만 원씩 지대별로 이제 지급을 하시는 거고. 예.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근무 피복비가 25만 원씩 30개라는 게 뭐죠? 아, 신규대원 근무복비라는데 이제 보면은 순찰을 하려고 그러면은 동일한 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옷 입고 다니시는 네. 그런 이제 활동하시는 비용입니다. 피복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신규 대원이라는 그 신규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30명 정도 연간 30명을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신규대원 근무복이라고 한 거는 기존에 한 번에 이제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것도 이제 연차별로 해가지고 나눠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입대원 새로 예, 이제 새로 지원하시는 기본적으로 분들. 예, 신입대원 이제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가시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시면은 그 입던 옷을 이제 입기가 어려우고 그렇죠. 옷이 맞지 않으니까 네, 네, 네. 그분들에 대한 그럼 비용이라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35명이 된다면 5명은 못 입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충분하게 운영비도 그렇고 지금 차량도 그렇고 한 번에 다 해드리지 못해서요. 저희가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는 예를 상황입니다. 들어서 네. 근무복 지원이 되는데 신규 대원으로 입적이 우리 자율방범대에 네. 편입이 되게 되면은 네. 근무복이 지급이 되는데 네.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해주면 개인 사비로 사 입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이거 지금 파악은 안 챙겨보셔야 됐는데 돼요. 예, 예. 챙겨보셔야 돼요. 예, 일단은 30개 3명씩 해서 3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하고 이분들은 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예. 어떤 문제가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예. 똑같은 예우를 해주셔야 돼 평택시에서. 봉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말 포상금 1,150만 원은 어느 분들 포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야간 자율방범대가 이제 야간에 순찰합니다. 실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차등해 가지고 연합대하고 파출소하고 해서 협의해 가지고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포상금 하면은 운영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많은 쓰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포상금으로 지대별로 했으니까 포상을 해주는 건가요? 예, 지대별로 실적에 따라서 좀 나눠 드리는데요. 운영비로 대부분 쓰고 있더라고요. 현장 확인해 보니까요. 한 가지만 그 순찰 차량 보조금에 3천만 원을 이제 4개 지대에 준다고 그랬어요. 네네. 이거는 4개 지대라는 건 뭐예요? 그 남부, 서부, 북부로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한 대씩 하고요. 나머지 야간 순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남부, 서부, 북부 따지지 남부, 않고 서부, 북부에 어느 분한테 이거를 이게 이제 차량이 지원된 그 지대는 빼고요. 나머지 안 받은 지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서 드리고요. 실적으로 이제 각 지대별로 예. 제가 이거를 질문 드리는 거는 우리 자치행정협직과에서 네. 각 지대별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대별로 4개 지대라고 이렇게 하면은 네. 나머지 지대는 못 받는 수도 있잖아요. 이게 유류비 그래서 지원을. 유류비요? 이게 어디 순찰 차량 보조금이 어떤 보조금이에요? 차량 구입비입니다. 예? 차량 구입비. 차량 구입비? 네네. 3천만 원. 차량 구입비.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 남부, 서부, 북부로 해가지고 통복동, 서정동, 그 다음에 서부에는 안중읍이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는 그 차량 가격이 네. 얼마인데요? 3천만 원 범위에서 올라가는 이상은 자부담 하시는 거고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이내에서 현재 차량 가격이 얼마냐? 차종마다 좀 다른 상황인데요. 아니 통일시켜야지 차량을 순찰 차량을. 쌍용 지금 뭐죠? 쌍용차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 네. 차량으로 해서 예. 규격이나 이런 걸 똑같이 해줘야지 모델을 순찰 차량은 단 스티커만 뭐 서정지구 되면 뭐 자율방범 서정지대 뭐 아니면 뭐 중앙지대 이렇게 가야지 순찰 차량가 다 바뀌면 안 돼요 모델이. 네. 근데 이제 그 지구대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 스티커 같은 거는 당연히 저기 순찰 관련한 거를 저희가 부착하는 게 맞고요. 다만 차량 구입하는 거는 그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대에서 꼭 다른 차량이 사람들이 많이 타거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택 경찰서의 순찰 차량이 경광등이나 모든 게 다 비슷해요. 어디서 멀리서 봐, 저건 경찰차라는 걸 금방 시민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전에 개별적으로 각 지대에서 자율방범이나 시민경찰이나 민간기동대나 자율적으로 할 때는 자기네들이 능력하에서 차량 구입을 하기 때문에 또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못했지만은 지금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모델이나 규격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부담 때문에 뭐 싼 차 구입하고 비싼 차 구입하고 이렇게 치화가 생기면 안 된다고. 예. 하여튼간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왜냐하면은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자율방범을 하겠습니다. 지원해서 야간 순찰 방범 활동하는 시민들도 이렇게 순회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하시면 또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또 방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피복, 근무복만큼은 같아야 된다는 내용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야간 그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희객과 그 166쪽 보시면은 통근버스 임차 운행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네. 이게 고덕 송탄 노선이고 고덕 송탄. 이게 몇 대예요? 차량이? 여기 저기 본청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는 저 임차버스 2대 하고요. 네.
이거는 임차버스 2대 비용이고 이제 시 자체로 또 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임차가 총 4대예요? 임차는 요 예산에 올린 2대만 버스 대형 버스 2대만. 임차는 평택시 전체적으로 2대. 네, 네. 나머지는 우리 자차 네. 공영버스고. 그 대형 버스죠. 대형 버스가 좀 연식이 된 게 있던데 차가 한 대가. 저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말씀이세요. 네. 저희들이 회계과 보유 차량이 버스가 7대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대형은 8년이 넘으면 교체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올해 이제 내년 예산에 15년 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30만 킬로쯤 된. 네. 그 차량 한 대를 수소 전기 버스로 교체하는 예산을 요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대도 대부분 10년 전으로 된 차량들이 많아서 아마 앞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이게 안전 문제하고 관련이 돼서 교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예산은 한 대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164쪽에 그 예산이 그 버스 구입비죠? 네, 그렇습니다. 소전기차. 그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그 운행했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그 버스. 네, 그래서 15년 된 제일 오래된 차 한 대 일단 왜 내년 그렇게 그동안 그걸 교체를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8년 넘었다고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1년에 고장 나서 수리하는 횟수 이런 거를 보는데 한 2-3대 정도는 이제 수리하러 자주 공장에 입고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정인데 예산 상황에 맞춰서 일단 한 대는 내년에 교체를 하고 내후년에도 한 2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173쪽을 보겠습니다. 이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는 4억 7,600 본예산은 이제 4억 7,780을 올리셨는데 170만 원 감액해서 4억 7,600을 현재 10월 30일로 기준해서 예산 집행을 하셨어요. 예산 집행률이 79.2%고 요즘에 그 고성능 그 CCTV가 그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의원님, 저희가 CCTV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네. 진행형 CCTV 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그런 장비 쪽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길에 사람이 누워 있으면 저분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사망을 하셨는지 확인이 되고 또 주치자인지 사고자인지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그런 CCTV가 있다는데 그런 내용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네. 우리 관제사업소장님 아시나요? 네. 저기 방범용 CCTV는 스마트 도시가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미리 좀 받아본 걸로 보면 한 개소에 설치할 때 지능형 CCTV고요. 이게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3천만 원 대당. 네. 대당이 아니고 이제 한 개소에 카메라가 4대가 들어가는데요. 네 개를 한 세트로 해서. 예, 그 개소에 한 개소가 3천만 원. 약한 700 몇십만 원 정도 가는 거네요. 대당? 대당. 그게 이제 카메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750만 원 정도. 뭐 거기에 부속 자재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시설이 평택시에 지금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지금 이제 전체 방범용 CCTV가 11,129개소인데요. 거기서 지능형 CCTV가 2,524개소입니다. 그래서 약 2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보유율이 22.8%.
그러면 이거를 100% 전환시키려면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 전환이 기존에 이제 CCTV가 노후돼서 교체할 때 이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뭐, 아니거든요. 고액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구년안이 지나고 그냥 순차적으로 그렇게 교체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도 야간 방범 순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이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평택시에 예부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겨울 같으면 이제 겨울철 같으면 동사가 올 수 있고 동사로 해서 사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건데 이런 장비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지만은 건설 공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비 시스템은 고도화로 가야 돼요. 평택시에서는. 사람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만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이든 내년 본회의사이든 해서 이런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능 좋은 또 요즘에 차이나 중국산 이런 제품이 고장률이 많다고들 하지만은 그래도 국내산에 개발돼서 나온 제품이 있으면은 국내산 위주로 해서 좀 예산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금방 끝나요. 다음 민원행정과 그 청원경찰이 지금 민원실에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한 명 배치돼 한 명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분이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시다 오신 분 아니세요? 항만에 있다고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시다 오신 분은 어디다 배치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 그거는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 좀 주세요. 마지막 종합관제소. 종합관제소 우리 소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죠?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업무가 많으시고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기분은 좀 그래요.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 평택시의 불법 주정차가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고민 좀 해보셨어요? 여기 스티커 불법 주차에서 스티커 위반한 게 약 연간 13억 얼마죠? 과태료 말씀하시는 과태료 예. 연간. 지금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0억 정도 부과를 했고요. 120억.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기준으로 66억 1,300 부과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최고 많아요? 저희 지역별로는 그 분석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굉장히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평택시의 요구 사항도 많고 그런데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조성 여건에 따라서 완화할 때는 완화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사러 뭐 마트에 물건 하나 사러 갔다가 뭐 5천 원짜리 물건 하나 사러 갔다가 4만 원짜리 저기 주차 위반 스티커 발부되면 누가 그 마트 다시 또 가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완화할 지역은 완화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뭐 우리 행정자치국도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도 좀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그 행복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당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